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통해서 사연을 하나하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55페이지에 나오는 사연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헛된 시각화. 이 시각화는 이제 다른 말로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다? 헛된 시각화, 헛된 심상화, 헛된 슬라이드 기법. 그 말은 뭐예요? 별 쓸모가 없다 이거죠. 열심히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 허공에 주먹질을 날린 거야.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여전히 연애와 관련된 사연이 들어있네요. 전체 사연 질문은 여러분들 책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독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자, 이게 이 사람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 기법에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인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인이 될 사람. 내 사람을 찾는 거죠. 내 짝지. 내 짝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난 나름대로 내 연인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어. 자, 근데 이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시각화를 해왔대요. 무려 10년 동안.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상화를 10년째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10년째 한 게 참 대단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대단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변화를 못 느끼면서 10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이것이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어쨌든 뚝심을 가지고 진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강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걸 10년째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이 되기 위해서 구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시공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팔수를 했다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만해라. 넌 안 된다. 이러겠죠. 구수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0년째 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3수, 5수, 8수, 9수, 10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진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가능성이 높아지면 8수를 하든 9수를 하든 밀어붙이는 게 맞죠. 가까워지면, 목표에 가까워지면. 그런데 4수를 하든 7수를 하든 8수를 하든 10수를 하든 늘 제자리야. 평균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지속하는 게 미련한 거죠. 안 되는데 계속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해라 그러는데 될 때까지 해서 되면 다행이죠. 근데 명백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될 때는 되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헛된 시각화냐? 안 되는 걸 10년째 붙들고 있으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을 10년째 붙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한 우물을 파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한 우물을 파래. 그래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팠어. 한 우물을 파려면은 지금 우물 파는 거잖아요. 그럼 우물이 있는 곳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우물이 어디에 있나를 찾기 위해서 파다가 여기에 우물이 나오겠구나 하면 이 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 사고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고력은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문제 해결적 사고라는 것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장애물일까? 어떤 것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한다는 거죠. 무대뽀로 그냥 시간만 앉아가지고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지 않고 하시면은 이 헛된 시각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헛된 시각화는 10년째 했다는 것만 가지고 헛된 시각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의 방법, 방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역시도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의 사연을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점검을 해보시고, 때로는 시각화가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시각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안 하느니 못하는 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짚는 그 원인은 뭐냐면 왜 안 됐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10년째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자, 바딤이 제시하는 것은 너는 헛된 시각화를 했어. 헛된 시각화를. 이 말이 뭐냐면은 슬라이드 기법, 심상화, 시각화를 했다면 그것은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의도가. 자, 의도는 뭐가 포함된 거라고 그랬어요? 행동이 포함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너는 의도가 포함된 시각화를 한 게 아니었어. 너는 욕망을 집어넣은 시각화를 한 거였어. 그래서 너는 헛된 시각화를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도와 욕망 차이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아시죠? 기존의 트랜서핑 강독에서 얘기했죠? 의도와 욕망의 차이. 두 번째, 바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원인, 네가 안 되는 원인. 너는 시각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근데 시각화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봐. 네가 그 연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네가 조건에 맞는 연인을 찾는 거. 그게 너의 시각화의 목적이었다면, 목표였다면, 너는 시각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흐름에 열려 있었어야 돼. 이 얘기예요. 예. 책에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과 귀를 닫은 채 열린 문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너는. 이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어디를 향하는 문이냐? 이 문 바깥에 이 조건에 맞는 여성들이 줄을 서 있어. 이 중에는 진짜 나와 딱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들이 여기 줄을 서 있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근데 나는 끊임없이 시각화를 했어, 시각화. 근데 시각화를 했는데, 시각화 하면서 계속 내 여인은 어디 있나요? 하면서 찾는데 안대를 끼고 있네. 안대를. 그리고 귀에는 귀마개를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데 하나도 못 듣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안 보이네.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네. 이 앞을 지나가면서도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게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이요? 외부 의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화의 목적이 뭐예요? 시각화 심상화를 한다는 것은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현실로 끌어오는 거고, 그것이 끌려오는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잖아요.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네, 뜻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일상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여기에 내 마음을 열고 의식을 열고 그것을 살펴봤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것이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흐름을 통해서 내가 찾는 사람이 흘러 들어오는 건데, 이걸 다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시각화만 하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들여다보질 않았어. 이게 바로 시각화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이게요. 그러면 시각화 단계는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시각화도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 시각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원인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행동이. 슬라이드 기법. 심상을 했어요? 움직여야죠. 행동이 들어가야죠. 그 행동엔 어떤 걸 포함해요? 외부 의도의 흐름을 살피는 걸 포함해요. 그게 뭐예요? 관찰하는 거죠. 내 주변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흐름을. 이걸 안 한 거야, 이거를.
외부 의도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올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의도는 가장 최적의 경로와 최단 경로를 알고 그 흐름을 타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내 방식을 이미 고집을 하고 있어. 조건을 딱 만들어놨어. 나는 이런 사람하고 짝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조건을 형성했는데 그 조건을 이루는 방식조차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열어놓질 않아.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무조건 연애해서 만날 거야. 절대 소개팅, 중매 뭐 이런 거 안 해. 선 안 봐. 뭐 이렇게 돼. 그런데 외부 의도의 흐름은 소개팅을 통해서 지금 가져오려고 그래. 근데 내가 차단해버려. 이런 경우가 이제 문 앞에서 눈 감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흐름에 열려있고 유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리적, 합리적, 문제 해결적 사고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 내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했던 게 뭔가? 뭘 고수하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하셔서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 헛된 시각화를 하는 거다. 시각화 자체도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을 10년째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헛돼요.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긴 몰라도 20년, 3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환상 속에 사는 겁니다. 환상 속에. 내 위안처, 내 의지처를 내가 환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내 현실이 뜻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 로또를 긁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심리매는. 심리매의 관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트랜서핑 개념을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될까? 오늘의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은 뭘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트랜서핑의 핵심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이 책에서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담아 두셔야 돼요. 세 가지를. 고전적 트랜서핑에선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트랜서핑의 핵심 교리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고전적 트랜서핑에서 충분히 다뤘어요. 의도의 조율, 이중거울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거 생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 생식 부분은 지금 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연에서 봐야 될 게 바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있어요. 트랜서핑 규칙 중에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있어요.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면 욕망만 커지고 사념체만 강화돼서 특히 부정사념체가 생김으로써 펜듈럼의 먹잇감이 된다. 그러니까 행동화할 때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십니까? 방에 기어 들어가서 혼자서 막 고민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몸을 움직이세요. 춤을 춰도 좋고 막춤을 춰도 좋고 도리도리 고개를 돌려도 돼요. 그 다음은 밖으로 나가세요. 무작정 걸으세요.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뛰면서 생각하세요. 운동하세요. 산책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뭔가 이야기를 해서 털어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행동 에너지가 생각 에너지를 흩을므로써 사념체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트랜서핑은 몸으로 하셔야 돼요. 몸으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각화가 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시각화가 다가 아니에요. 몸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10년째 연인을 찾는 시각화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년이라도 좋으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딱 올해는 무조건 사람 만나러 다니겠다. 큰 기대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그냥 만나러 가겠다.
사람 많은 데 다니고 이 모임 저 모임 나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들어오는 대로 다 만나보겠다. 이러면 훨씬 낫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차라리. 훨씬 나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 더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시각화에 몰두해 있는 경우에는요. 함께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기술도 훨씬 좋아졌겠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연애는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란 얘기도 하죠.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크게는 인간관계, 가까이는 연애. 이것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각화만 가지고 끌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상상하고 행동하시고 상상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그게 건강한 트랜서핑의 길입니다, 여러분. 뭐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죠, 우리. 뭐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맨날 툭 하면 뭐뭐 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 하면서 또 해야 되는데 더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중요성만 높아지고 잉여 포텐셜 생겨가지고 펜듈럼에 포획되고 부메랑이 날라오는 생각입니다. 먹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중요성을 집어넣는 생각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하든지 아니면 잠시 그냥 덮어두세요. 덮어두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운동하기 싫으면 오늘 그냥 제끼세요. 차라리 그렇게 실컷 제끼고 나서 내일 다시 하십시오.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네. 그 연탄재인가? 그 시가 있잖아요. 너는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연탄재처럼. 함부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이러면서 그 시가 있잖아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인상적인 시예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차가울 때 차갑고 뜨거울 때 뜨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뭐 감정에 들끓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외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정말 뜨겁고 정말 차가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미지근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해요. 몰입이라고도 하고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안 할 땐 확실하게 안 하고 할 땐 확실하게 하고 이도저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니면서 이거 살 것도 아니고 저거 살 것도 아니고 이거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기 가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지금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중요성이 안 들어가는 거랑 다른 의미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중의 의미입니다. 집중. 왜 돋보기로 종이를 깜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태우려면은 초점을 맞추면 팍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초점이 맞아요. 초점이. 초점만 맞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연기가 확 올라와. 초점이 안 맞으면 하루 종일 돋보기 들이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0년째 시각화하면 뭐예요? 초점이 안 맞는데. 초점이 맞아요. 초점이. 여러분. 제대로 하잔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씩 밟아간다는 얘기예요. 단계를. 그냥 무작정 대충 그냥 뭐로 가도 서울 대전만 가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가잔 말이에요. 날림으로 그렇게 공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화려한 건물 지은 것 같죠? 무너져요. 여러분. 뭐 자격증 어떻게 딴 것 같죠? 그럼 뭐예요? 자격증이 여러분한테 짐이 됩니다. 왜? 실력이 뒷받침 안 되거든. 장롱면허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그 쌓아나가는 재미를 맛보시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못 쌓아요. 하루아침에 못 쌓기 때문에 쌓아가는 재미를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야 돼.
그게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예.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는 허물어지지 않는 엄청난 나의 자산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지금 당장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화려하게 나대는 거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껍데기는 여러분.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뿌리채 뽑혀요. 껍데기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독자 사연에 나온 이분은 시각화할 게 아니라 몸을 사용해서 움직여야 돼. 내가 볼 땐 안 움직이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래. 겁나서 그래. 왜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은 사람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야.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장기 바둑 둘 때도, 실력이 낮은 사람한테 맞춰주잖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몇 개 빼줄까? 네가 먼저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뭐 가져가. 뭐 갖고 싶은 거 먼저 가져가. 나머지 내가 할게. 그 정도가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자꾸 바득바득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가 가져가면 성질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화도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연인 내 짝을 만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약간 이제 얘기가 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상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일상에 소소한 그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흐름. 네. 여러분의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상이. 여러분들 흔히 일상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큰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던가 아주 나쁜 소식인 거죠. 예,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가, 뭐 어디 합격했다든가 이런 거. 예, 그래서 일상에 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경찰 출동했다든가, 조사 들어가서 뭐가 걸렸다, 압수 온다,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다,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됐다, 이런 게 이제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일상의 큰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아주 큰 좋은 환경이나 아주 나쁜 환경이 왔을 때가 아니라면 보통 일상은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일상의 큰 흐름에 지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샛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샛길이.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흐름, 일상의 큰 흐름과 거기에만 매몰돼서 살면은 이 샛길, 이 흐름을 발견하지 못해요. 있는데도 못 보고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주변의 흐름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연락들, 만남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단지 우연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리고 이 흐름과 무관하다고 여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란 말이죠.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흐름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외부 의도의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상화를 조건에 맞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흐름, 변화의 흐름.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면 이 변화의 흐름을 무조건 거부하고 보겠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는데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어. 이걸 내부 의도로 붙잡기 시작하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외부 의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은 열어보라는 거죠. 일단은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서 이동을 했는데 남들은 다 가기 싫어하고 저기 가면은 이건 좌천이다 이랬는데 가봤더니 어때요? 야, 여기가 엄청난 좋은 기회에 하나의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발판이 생기는 그런 곳이었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은. 외부 의도라는 것은 여러분 가능태 공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능태 흐름을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만 본단 말이에요. 또는 점쟁이 찾아가서 내 미래를 거울 제조공에게 물어보는 정도겠죠. 그런데 가능태 공간은 여러분들의 최적의 경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로를 빠져나가는 최적의 경로를 알고 그걸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살피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누구, 이 사람은 오늘 왜 나타났지,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도 마시고, 성급하게 해석하지도 마시고, 그냥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열어두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반대하고, 거절하고, 닫아두지 마시고요.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예.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태도가. 그래서 심상화는 외부 의도를 불러오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 의도의 흐름은 일상의 장면으로 흘러 들어오고요. 이걸 알아차리면 뜻하지 않은 현실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외부 의도 흐름이 활성화가 됩니다. 내부 의도가 너무 강하면요, 이걸 못 알아차려요. 내 목표, 내 조건, 내 방식을 너무 고수하지 마세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이 독자가 어떤 연인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네. 근데 자꾸 만나게 돼. 근데 외부 의도의 흐름에 열려 있다면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꾸 만나게 되면서 호감이 간다면 혹시 모르지 하면서 열어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뭐 강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것을 애써서 무시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열어둘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은 절대 안 해. 이것보다는 안 하기로 했지만 제안이 오면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과거에 뭐 짝사랑하던 그 친구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치 국물을 미리 마실 필요도 없지만 굳이 똥꼬집을 부려서 차단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어두라. 열어두라. 여기서 열어두라는 건 이 흐름을 멈추고 이 조그만 흐름을 뚫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흐름은 흐름대로 가시되 이 흐름을 비껴나간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리시고 열어두시라 이거예요. 때로는 한번 흘러갔다 오시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힘을 빼는 겁니다. 꽉 쥔 손에 힘을 빼는 거. 내부 의도 힘을 낮추는 거, 중요성을 낮추는 거. 그럴 때 외부 의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을 내고 자리 잡고 아주 집중해서 시각화를 해도 그게 헛된 시각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따로 시각화 같은 걸 안 했는데도 시각화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동과 생각 중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면은 정답은 없지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사람들, 그리고 생각만 많이 해왔던 사람은 행동을 하셔라. 행동을 더 하셔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각을 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거 약간 상대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행동과 생각이 함께 가고 있는가? 같이 가고 있는가? 2인 삼각하듯이 같이 가야 돼요. 한 발 나가면 또 이 같은 발이 한 번 옮겨지고 생각 한 번 가고 행동 생각 한 번 가고 행동 한 번 가고 막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의도는요. 행동과 생각이 거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의 조율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이것을 아주 잘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행동에 힘이 들어있죠.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 모여가지고 막 이제 수다 떨고 얘기하고 해요. 어떤 모임에서. 그럼 이제 그분들이 아주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냥 말로 세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우리 뭐 돈 모아서 어디 가자. 언제 갈까? 몇 박 며칠 갈까? 어디를 갈까? 아이고, 그러면 그때 누굴 데리고 갈까? 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사올까? 뭐 그냥 말로는 세계 여행을, 예? 온 나라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기에 대한 액션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의도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가고 싶다? 갈까? 가자. 간다. 이거예요. 끝. 티켓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티켓을. 10년째 이 시각화하면서 연인을 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연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만남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그 만남에 중요성을 집어넣거나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판단이 왜곡돼.
안테나를 세우되 열어놓는 거하고 안테나를 닫고 쫓아다니는 거하고 잡으러 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잡으러 다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가고 집착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불만족에 의해서 사념체가 계속 키워지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안테나를 세우되 그 레이더망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계속 다녀라. 왜 그 지뢰탐지 이렇게 하러 다니듯이 다녀라. 지뢰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 한면으로는 자성처럼 끌려오는 원칙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행동화 없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착하듯이 다니란 뜻은 아니지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쫓아다니는 게 핵심이 아니라 행동과 생각이 함께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못 받아들이시면 또 행동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또 그냥 막 이 모임 저 모임 또 다니는데 의의를 두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독자의 사연은 그게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게 오늘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랜서핑 잘 공부하고 계십니까? 후발주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트랜서핑 강독 1, 2, 3권과 트랜서핑의 비밀을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실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다 학습을 완료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되고요. 보신 후에는 책을 계속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책과 관련한 영상만 또 발췌해서 볼 수 있고요. 주제별로 발췌해서 볼 수도 있겠죠. 뭐 중요성이라든가 의도라든가 펜듈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검색해서 또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목적은 뭐다?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넓히고 이해가 된 만큼 적용이 되고 적용한 만큼 다시 가져와서 점검하시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트랜서핑이 여러분들 삶에 녹아들게 되고 그 삶 속에 여러분들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의도라는 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통제한다는 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100% 내가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궤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안다니까요. 이거다. 그냥 안다고요. 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실패했던 분들, 또 소소한 성공했던 분들 심리맨 엽서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 작은 사연들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꼭 크고 진지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사연이라도 함께 나눠주시고 소감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책 이어서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